한쪽엔 부화장생이 눕고 한쪽엔 체명의 환자가 눕고 그때 상태이고 환자는 무슨 수술한지도 몰랐단 말이야.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거의 매일 한 사람에게 광명을 안겨준 것으로 된다. 아직 의학계에는 이런 전례가 없으며 그런 의사에 대하여 기록된 것도 없다. 그들의 눈에 비껴든 것은 자연의 빛만이 아니었다. 가장 아름다운 사회주의 저국의 모습이었다. 2021년 9월 8일 조선노동당 정비서 동지께서는 공화국 창건 73돌 경축 행사에 참가한 노력혁신자, 공로자들을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만나시고 따뜻이 축하해 주시었다. 그들 속에는 시대의 전용 김명월 선생도 있었다.
그지인가 나는 되리라 순수한 모습 변함이 없는 그지인가 나는 되리라 (2021년 6월 29일) 당조항의원의 본부청사에서는 당조항의원의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진행됐습니다. 회의에서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 제8차 대회 이후 일꾼들의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부상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혁명이 전진하고 환경이 준엄할수록 간부 대우를 정관화하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일꾼 간부는 나라의 한계 부문과 지역, 단위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혁명의 지휘 성원입니다. 정말 그 당가이면의 높은 신임을 받고 무거운 직책을 지니고 있는 직업적인 혁명가이며 정치 활동가입니다. 이들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이미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2012년 4월 6일 우리 일꾼들이 서야 될 위치는 대우의 맨 앞자리이며 일꾼들은 생명길을 헤쳐나가는 척후병이 되고 화선에 나가 대우를 이끌어 나가는 기관차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혁명을 영도하시는 첫 시기에 벌써 한계 단위 한계 부문을 책임진 일꾼은 군중의회 선 관료배가 아니라 남보다 더 많이 일하는 성실한 사람, 진짜배기 혁명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각인시켜 주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시였습니다. 하다면 우리 일꾼들이 기관차의 역할을 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새로운 시대 정신의 창조자, 자력갱생의 선구자로 소문난 강원도 사람들, 강원도 일꾼들의 일본세가 그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88년 그 강원도 경제 문제를 요해하시다가 법동군과 마신현 사이에다가 원재를 건설해서 생산되는 전기를 원산시에 공급할 때 대한 이런 교시에 따라서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강원도 사람들은 험산 계곡의 물줄기를 길들여 원산 청년발전소를 완공했습니다. 2009년 1월 이 발전소를 찾으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강원도의 일꾼들이 발전소를 건설하느라 수고를 많이 했다고 하시며 앞으로 새로 발전소를 건설하여 강원도의 전기 문제도 해결하고 물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시며 물길굴 위치도 잡아주시고 발전소의 이름도 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산 군민발전소였습니다. 원산 군민발전소를 건설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이 물길굴 공사였습니다. 지상에서 600m 깊이로 내려가면서 70여 림의 물길을 뚫는다는 것이 옳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북락 구간이 있었는데 이 구간을 극복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북락도 문제였지만 시간당 수천立方미터씩 터져나오는 지하수는 정말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이 구간을 피할 수는 없겠는가. 바로 이러한 때 현장에서 도당위원회 긴급협의회가 열렸습니다. 한치도 단 한치도 애돌거나 물러설 수 없다. 이것이 이날 협의회에서 일꾼들이 내린 결심이었습니다. 그때 이 가슴까지 차는 물속에서 굴절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얼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힘들다고 물러서겠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굴진 도중에 큰 물주머니가 터져 나왔는데도 그 물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나면 물러서는 길이요. 무조건 굴진해야 한다. 물길을 뚫는 길만이 위대한 장군님이 유운을 관철하는 길이 아닌가.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는 실천으로 대우를 이끈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강원도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원래의 설계대로 어려운 구간을 끝끝내 극복했습니다. 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다보신 대로 전기 문제뿐 아니라 문천시의 음여수와 공업용수, 관계용수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2016년 12월 12일 완공된 원산국민발전소를 찾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전기 문제와 물 문제를 동시에 푼 강원도 일꾼들을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강원도의 경험은 수령의 유훈 관철전에서 일꾼들의 입장과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며 수령의 유훈 관철전에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꾼들이 수령의 유훈과 당정책 관철의 앞장에 설 때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생산과 경영활동, 꾸리기 등 모든 면에서 앞장서 나가고 있는 시대의 전형단위 본보기 공장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김정숙 평양제사공장입니다. 이 공장을 돌아보느라면 다른 공장과는 좀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생산 현장들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영상사진 문헌들이 정중히 모셔져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어느 날 공장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생산 설비들을 현대화 고속화하기 위한 일꾼 협의회가 진행됐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제 일꾼들이 설비들을 현대화하고 고속화하려면 두려워던가 아니면 국가적인 이런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을 이렇게 제기했습니다. 그때 공장의 책임 일꾼이 협의회 참가자들에게 새겨준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꾼들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과 관련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부터 자자구구 학습해야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기관차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다고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한 개 단위의 일이 잘 되는가 못 되는가 하는 것은 수령의 유훈과 당정책을 대하는 일꾼들의 입장과 태도에 달려있다는 그 말씀을 받아 안으며 협의회 참가자들은 남에게 의존해서 제기되는 문제를 풀려고 한 자기들을 심중히 반성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날 그 일꾼들이 기관차가 돼서 대우를 이끌라고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말씀을 전달받은 그 일꾼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저마다 어려운 문제들을 한 몫이 풀겠다고 앞을 다져 나섰고 결국 협의회는 공장 자체의 힘으로 그 설비 현대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과 예비를 찾아낸 실속 있는 협의회로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김정숙 평양제사공장 일꾼들은 연차별 현대화 계획을 세워놓고 해마다 공장 자체의 힘으로 낡은 설비들을 갱신하는 사업을 정상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꾼들부터가 자기 단위 사업과 관련한 수령의 유훈과 당정책에 기초해서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전개해 나가니 아득해만 보이던 설비 현대화도 생산 정상화와 후반 사업, 꾸리기 등 모든 사업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생산 현장들의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사진 문헌을 모시게 된 것은 2014년 2월 이후부터였습니다. 저희들은 당해 영도업 쪽이 많이 깃든 그 공장의 특성에 맞게 영상사진 문헌을 통한 교양선전 사업을 첫째가는 그 사업으로 틀어지고 나갔습니다. 2016년 6월 20일 이 공장을 찾아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생산 현장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사진 문헌을 모시니 얼마나 좋은가고 하시며 공장이 오늘처럼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본보기 공장 전형 단위로 될 수 있은 것은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자기들의 지혜와 열정, 헌신과 노력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과분한 평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찾으시는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우리의 총비서 동지 제일 먼저 들리시는 것은 어버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 사적비와 혁명사적 교양실, 연역 소개실, 일꾼들에게 하시는 천부르심은 어버이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관철 정령이었습니다. 자신께서는 시간만 있으면 위대한 수령님들의 교실을 깊이 연구한다고, 현지 지도를 나가기 전에도 수령님들의 유훈을 연구하면 방도가 환히 떠오른다고 하시며 우리 일꾼들을 수령의 유훈 관철전, 당정책 관철전으로 이끌어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품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자기 단위를 힘있게 있게 이끌어 나가는 기관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 험난합니다. 그 길에 우리의 전진을 저해하는 기본 적은 혹심한 자연기후 현상이나 그 어떤 외부적 장애도 아닙니다. 일꾼들이 과학기술을 모르면 해당 부문 단위의 발전을 이끌고 나가는 기관차가 아니라 전진과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분은 동대원 공예작물 가공공장 지배인 전정희 동지입니다. 경제학 박사인 그가 사업하고 있는 공장은 비록 자그마한 공장이지만 소문없이 나라 살림살이에 보탬을 주고 있는 기업소입니다. 그러나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바로 이 자리에 숨죽은 지방산업 공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공장 와보니까 그건 공장 모두 서 있고 아직 숨이 죽었죠. 서 있고 종업원이 3명밖에 나오는 게 없고, 그러니까 숨 죽은 공장이니까 국가적으로 없어진 공장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단순히 공장의 폐업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방의 풍부한 원료 원천에 의거해서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인민들이 그 덕을 보게 하려는 우리 당 정책에 대한 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공장에 서서 그때 그 고민하던 상태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2004년 6월 22일에 역사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아주 매력 있는 작물이라고 하시면서 대대적으로 심고 장려할 때 대한 이런 뜻깊은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원료에 의한 이런 생산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지표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공예작물 식물 자체는 우리 조상 때부터 대대손손 내려오던 그 작물이란 말입니다. 어제 오늘이 같이 생긴 작물이 아니고 대대로 내려오던 작물이니까
그래서 그 나이 많은 분들도 찾아다니고 하면서 많이 배우고 그래서 하나하나 그 부문별로 개척해서 나간 거의 하나의 지표로 됐단 말이야, 정당에. 이렇게 지배인부터가 과학기술과 경제 문제들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 애써 노력했습니다. 홍해작물 가공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기술적 문제들을 연구사가 돼서 직접 풀어나갔으며 이 과정에 거둔 연구 성과들이 우리 당이 펼친 대자연개조 전투장들과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들마다에서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우리 당 정책대로 자신에 대한 요구성을 부단히 높여 과학기술의 힘으로 대우를 이끌어 나가는 전정희 지배인 동지에 의해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숨죽었던 공장은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공장, 이중 3대 혁명 붉은기 공장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조직 사업을 잘하는 일꾼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반도를 내놓는 능력에 일꾼의 진짜 실력이 있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 당의 기쁨을 드리고 전국에 소문난 일꾼들은 하나같이 박사형의 지휘성원들, 말이나 걱정으로가 아니라 실력으로 앞채를 메고 대우의 전진을 가속화한 일꾼들입니다. 일꾼들이 과학기술을 중시할 때 자기 단위의 발전을 추동하는 기관차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안주 펌프 공장의 경험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되는 각종 펌프 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 있는 안주 펌프 공장이 소문을 내기 시작한 것은 창전거리 건설 때부터였습니다. 창전거리 지부 가니까 자 40층, 45층 아파트에 올리는 펌프를 당신 내가 할 수 있나?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건. 비록 처음 해보는 첨단급 펌프 제작이었지만 이 공장에는 일꾼들이 앞날을 내다보고 꾸준히 키워온 믿음직한 기술 역량이 있었습니다. 같이 동시에 시험했는데 우리 건 쫙 올려보더니 넌 수입원도 깨대 나갔단 말이야. 그런 일이 벌어진 다음에 야, 저 사람들 우리 안 믿고 여기 지역은 누구네가 수입했는지 참. 아, 우리나라에도 이런 펌프가 나오는가 하면서 환성을 올리면서 압력이 높은 펌프도 우리나라에서 꽝꽝 나오는구나 하는 우리 사람들한테 그런 인식을 많이 주었단 말입니다. 요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 우리 기술을 믿지 않는가? 펌프 생산의 주체화를 실현하자면 어디에 의거해야 하는가를 말없이 가르친 생동한 강의였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자기의 것은 좋은 것도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고 남의 것은 별치 않은 것도 좋은 것으로 보는 청명관이 머저리로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수입병입니다. 경애하는 정서dom님께서는 지난 2012년 7월 이제 우리 일꾼들에게 지금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우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제 수입병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이 질이 낮은 것과 관련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생산하는 제품의 질을 높일 때 대하여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별로 큰 투자를 한 것도 없이 같은 설비와 같은 노력으로 해마다 펌프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공장 일꾼들이 다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고 또 우리가 장성하는 비결 중에 하나도 그 장기 동안 이 기술 발전 사업에 힘을 놓고 공장 개건하는데 많은 힘을 집중한 비결입니다. 그저 누마다나 과학기술 발전 사업이라는 게 뭐 오지 시작해서 오늘 빛은 못 나지만은 우리가 적어도 한 10년 전부터 품 놓고 정말 그 계속 힘을 놓기 때문에 그 밑받침이 없으면 또 이렇게 장성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뭐 단번에 성공하면 저건데 성공 못하고 실패도 여러 번 겪고 뭐 영선 넣어도 되고 안 될 때게 뭐 상당히 그 애를 느끼고 정말 비난도 받고 굉장했어요. 여태 그 공장 책임 일꾼들이 중요하고 완강의 그 책임들이 이거 생명선이야 무조건 해야 되고 그거 좀 뭐 이렇게 하니까 주저앉아서 실패해서 뒤에 앉아서 우는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
이렇게 제 힘으로 마련한 소중한 창조물들에는 과학기술을 귀중히 여기는 일꾼들, 인재들을 금싸레기처럼 귀중히 여기는 일꾼들이 서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이자 증산이고 절약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생산과 경영활동을 비롯한 모든 사업을 과학기술이 의거해서 진행한 이 공장 일꾼들의 사업 기풍은 생산을 장성시킬 수 있은 하나의 비결이었습니다. 지금은 일꾼들 자신이 현대 과학기술 지식을 소유하고 자기 단위의 발전을 설계해야 할 때 인재들을 믿고 그들의 창조적 능력을 최대로 발양시켜 당과 국가의 고민과 걱정을 하나라도 덜고 눈에 띄게 일자리를 푹푹 내야 할 때입니다. 수많은 차량들을 끌고 나가는 기관차가 맞닿는 고비들을 헤치며 계속 전진하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평안북도 구장군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백령천은 구장군의 여러 지역을 거쳐 청천강으로 흘러드는 물량이 많은 강하천입니다. 미양산 줄기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면 여기가 제일 하른 거예요. 물량이 간단히 하신다. 그 때문에 이거 뭐야 살림집 또 내려가고 운동경지 자꾸 이게 침수되고 그래서 농사도 안 되고 이랬단 말입니다. 책임수 동지 싹 가져와가지고 그다음에 전기 문제 구장에 해결한다. 그래서 그다음에 군도력 때 처지겠다 말입니다. 자체 도력 때 처지가지고 시작할 때에도 지나가는 사람들 그 나이 많은 사람들도 이거 하다가 또 도중에 간둔다는 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발전소 설비 속대에 맡았는데 한 3톤, 2톤, 톤 반 이렇게 나가는 설비들인데 의견도 있었습니다. 좀 우리가 이게 큰 설비를 만들어 보지 못하고 조그만 것도 뚜락뚜락 것도 설비나 다루던 건데 큰 설비들 하라니까는 좀 아니라는 점에 난감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건설에 경험이 있다고 하는 일꾼들조차 되지도 않을 일에 정력을 낭비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일꾼들이 문제였습니다. 방정책에 대한 태도와 관점이 불투명하고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일부 일꾼들의 일본세를 그대로 두고서는 군안의 사업을 개선해 나갈 수 없었습니다. 강하천들을 끼고 있는 모든 지역들의 중소형 발전소들을 건설해서 전기 문제를 풀라는 것은 우리 당 정책입니다. 건당 책임 일꾼은 일꾼들의 그릇된 사상관점을 뿌리 빼기 위해서도 발전소 건설을 내밀기로 했습니다. 정식 식사할 때입니다. 정식 식사할 때인데 갑자기 물이 불었다 그래서 기다면 청대다 보니까 굉장하다 말이다. 아예 사품쯤에 물이 내리는데 솔비, 쟁기디, 또 내리가디 일부 사람들은 뭐 야 이거 꽤 해내가 안 했던데. 그날 군의 책임 일꾼은 손맥을 놓고 있는 군안의 일꾼들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어버이 수령님의 교실을 높이 받들고 지방 자체의 힘으로 세멘트 공장을 일떠세워 어버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나온 고귀한 산물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아 하는 고장. 군 자체의 힘으로 양어장의 현대화를 실현해서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자랑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치하와 함께 일꾼들이 머리를 쓰고 약하게 투쟁한다면 모든 도시 군들에서 구장군에서처럼 양어장을 자체로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아 하는 고장이 바로 우리 구장군이다. 그런데 이런 군에서 발전소 하나 제 손으로 건설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과연 누구들 때문이겠는가? 군안의 인민들이 우리 일꾼들을 지켜보고 있다. 분당 책임 일꾼의 이 호소에 일꾼들이 다시금 일떠섰습니다. 그 철도 공장이 큰 공장이 거기다 맞물리려고 그러고 길던 걸 우리 공무직장 7명, 8명 계시고 그걸 다 완성했단 말이에요. 마지막 조리까지 우리가 가서 다 해줬단 말이에요. 해보니까니 확고하게 자기 힘이 되면 다 할 수 있다는 거 그거 결심이 소비다. 여기 자강도, 처산, 우시, 우리 여러 중소형 발전소도 많단 말이야. 자강도에 거기 가서 오케이 했나 알아도 보고 그다음에 경험도 배워가지고 그다음에 와서 우리끼리 자체로 한번 해보자. 근데 한 대 덜레봤단 말이야. 덜레봤는데 쌩하고 돌아가는데 야 그때 기쁨이라는 게 됐으니까 진짜 그때 눈물이 나오더라 말이야.
2019년 8월 드디어 부장 청년 1호 발전소가 완공됐습니다. 발전소 건설이 나날 구장군안의 일꾼들이 기관차가 되어야 한다고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뜻을 뼈에 새겨와놨습니다. 기본은 자력갱생만의 살 길이다. 제임밖에 없습니다. 제임. 국토관리 청동기간에 한 달에 400m씩 봄철과 가을철에 2달에 걸쳐서 800m를 끝내게 돼 있었습니다. 작업을 시작해서 한 주일에 400m를 끝냈단 말입니다. 800m 그걸 단 15일이라는 기간에 속가적으로 끝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자고 결심하면 우리 군내 인민들이 못 다닐 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그 농계작업소에서 자체로 설비를 보름 동안에 제작 완성해서 이제 우리가 2018년 11월부터 그 유기질 복합비료 생산을 정상화하게 됐습니다. 유기질 복합비료 제 땅에서 제 군에서 생산해서 이렇게 자기가 수갔다 할 때는 그저 때와 무슨 시간이 없이 유기질 복합비료의 공장에 가면 공급은 그저 계속이다 말입니다. 아직은 많은 것이 부족한 구장군입니다. 하지만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견인불발의 의지로 당정책 관철에 떨쳐나선 일꾼들이 대오의 앞장에 서 있기에 나날이 자기의 모습을 변모시켜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당이 바라는 참된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일하는 흉내나 내면서 거칠의 식으로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용의주도하게 사업을 설계하고 애로가 막아서도 한몸 내대고 끝까지 결실을 보고야만은 실천이가 당정책 관철의 집행자 결속자입니다. 이렇게 일할 때 일꾼들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자기 지역의 발전을 힘있게 이끌어 나가는 기관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애로와 난관이 겹사이는 오늘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성과를 거두어 있는 일꾼들의 모습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혁명 앞에 가로놓인 중첩되는 난관과 시련, 우리가 가야 할 로정은 일꾼들이 만짐을 지고 비상한 사업 능력과 열정, 투신력을 발휘하여 대우를 이끌어 나가는 기관차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닥치는 도전을 짓부시고 인민들이 패부로 느낄 수 있는 실제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룩하려는 우리 당의 구상과 결심이 어떻게 현실로 꼽혀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의해 좌우되게 됩니다. 고생길은 내가 다 걷고 인민들에게는 그 고생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하시며 위민헌신의 숭고한 모범으로 장엄한 진군길에 나선 우리 일꾼들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 우리 일꾼들은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뜻을 정의 받들어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인민이 믿고 추천해준 인민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인민을 위하여 살며 투쟁해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불타는 그리움
저는 이은조수 동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대학에 갈 때 매일같이 보아왔습니다. 30여 년 세월을 운주수 동지와 함께 달려온 이 버스에는 엄한 기록 무사고 주행별이 나날이 늘어납니다. 이 물소리를 들을 때마다 전 상하수도 관리소 은정공 동지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는 이른 새벽이면 설비 상태를 요약하기 위해 남먼저 직문을 나서곤 합니다. 하는 일은 평범해도 그의 두 손은 집집마다 기쁨과 행복을 실어다 줍니다. 도시에서부터 심심산골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이른 아침이면 당의 목소리를 기다리곤 합니다. 사회지 건설장들에서 울리는 혁신의 동음, 또 전진하는 내조국의 숨결이 당보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숨결을 전해주는 우편 통신원들의 수고를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새벽길을 걷는 우리 순강기 운전공 동무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차를 몰고 달릴 때면 이른 새벽부터 우리의 거리에 남모르는 수고를 바쳐가고 있는 도로 관련 동지들의 모습을 제일 먼저 찾아봅니다. 깊은 산중에서 두 줄기 기들을 묵묵히 지켜가는 철길 감시원 동지들의 수고에 대해서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철도 수송의 손가 소리는 이들의 숨을
겹쳐드는 시련과 난관을 자력갱생의 복음으로 과감히 헤치며 조국 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고 있는 우리 인민은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 인재 강국화의 구호를 제시하시어 과거로 흥하는 시대를 열고 모든 부문이 세계를 앞서 나가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청수 동지께서는 우리나라를 과학기술 강국, 인재 강국으로 만들자면 과학기술 보급 고점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수령님의 용도 업적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여기 쑥섬에 전체 인민에게 과학기술을 보급하는 고점을 만들기로 결심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여기 쑥섬에 건설하는 과학기술 보급 고점의 명칭을 과학기술 전당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몸소 건설장을 현지도 하시면서 그토록 크나큰 로고를 바치시고도 과학기술 전당이 이처럼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전민학습의 대전당으로 훌륭하게 일떠섰을 때에는 친히 준공식장에 나오시오 준공태프도 끊어주시고 환하게 웃으시던 경의하는 청수동지씨였습니다. 새로운 과기술 자료들이 중앙에서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물이 흐르듯이 보급되도록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을 잘하는 것. 이것은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찾으시는 곳마다 있어 들리시는 공장마다 있어 놓치지 않고 강조하시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2015년 2월 우리 공장을 찾아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새로 꾸린 과학기술 보급실을 돌아보시고 지금 어디가나 과학기술 보급실을 잘 꾸려놓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이 하나의 풍경으로 되고 있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전인민족 창조대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원격 교육의 본질을 전민학습체계라는 새로운 시대로 명백히 밝혀주신 경의하는 전비서 동지. 오늘 각이한 나이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요구에 맞게 선진과학기술 지식을 선택 습득하고 필요에 따라 가장 우수한 대학, 가장 우수한 교원의 강의도 받을 수 있는 원격 교육 체계가 확립되게 된 것은 우리 당의 과학기술 중시 사상이 안아온 거기한 결실입니다. 지금 어느 단위에 가보아도 과학기술 보급실들이 있고 그 보급실들에서 과학기술 보급 거점들이 홈페이지를 열람하면서 원료, 설비 국산화, 생산 공정의 주체화, 현대화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앙과학기술통보사의 지우 홈페이지에서만도 많은 가입자들이 직결식 번역봉사를 받고 있으며 세계 과학기술 발전 추세, 과학기술 발전 동향 자료들을 정상적으로 봉사받고 있으며 그 대열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민 과학기술 인재와 실현을 위해 바치신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가 있어 오늘 이 땅에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훌륭한 조건과 환경이 마련돼서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위한 전인민족 창조대전을 힘있게 추동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위민 혼신의 발걸음에 심장의 박동과 전진의 보폭을 맞추어 나가자. 결사의 정신으로 당정책 관철에 떨쳐 나서자. 신흥군 피해복구 건설에 참가한 인민군 군인 건설자들이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 교환 운동을 활발히 벌이면서 서로 덮고 이끄는 집단주의 정신을 높이 발휘해서 공사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 총합 평가를 보여주기를 위주로 하면서 경쟁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앞선 단위들이 성과 경험을 널리 일반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에서 집단주의 정신이 높이 발휘되고 공사가 편파성 없이 추진돼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맹렬하게 벌어진 사회주의 경쟁 속에서 미장 작업을 1시간 반이나 앞당겨 끝냈습니다. 앞선 단위들은 우승의 용의를 거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뒤떨어진 단위들은 앞선 단위를 따라 앞서기 위해서 더 분발하고 그러면서도 서로 덮고 보충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공정간 맞물림과 협동이 더 원활해지면서 공사 속도가 더욱 빨라진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중대는 미장 작업에서 인원 조직과 설비 배출을 기동적으로 해가지고 경쟁에서 또다시 1등을 했습니다. 지금 옆에 3중대가 우리를 따라잡고 또 깨나 했었는데 1등을 양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군인 건설자들의 완강한 공격 정신과 진취적인 일본세는 함경남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특히 피해복구 건설에 참가한 청년들의 요리를 더욱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돌격대원들이 어려운 고민마다 한몫 맡아서 제기된 과제를 순간에 해제기는 때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세멘트 한방통을 부릴 이런 과제가 나섰는데 우리 청년들이 저저마다 달려나왔기 때문에 단 3시간 동안에 다 부림으로써 오늘 작업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놨습니다. 군인 동무들은 완공의 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다 달리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복복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낮이든 밤이든 어려운 작업까지 되게 되면 스스로 맡아서 내밀고 있습니다. 각지 전력 생산자들이 현행 생산을 정상화하고 전망 생산 토대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을 입체적으로 전개하면서 전력 증산에 기습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전력 생산자들은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초태과업을 기어이 수행하기 위한 생산 돌격전을 힘있게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보일러에 관성 제진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배풍기 사고를 막고 전력 생산을 정상화하는데 이제 크게 이바지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제 전기 가열로에 의한 단열벽돌 생산하고 있고 이제 석탄 가스화에 의한 단열벽돌 생산함으로써 이제 전력 원가를 낮추고 보일러들의 요소를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됐습니다. 한편 연합기업소에서는 집중 강연 선전대 활동을 활발히 벌여 전력 생산자들의 요리를 더욱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우리 연합기업소는 매 직장 단위마다
작업 조건과 생활 환경도 서로 가게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선전 활동을 하나 해도 현실을 고려함이 없이 한두 가지 형식과 내용으로는 대중의 신금을 올릴 수 없습니다. 이런 기업소의 특성을 고려해서 우리 강연선전대는 때야 장소, 대상에 따라 가장 실효성 있는 교양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순천 화력발전소의 전력 생산자들은 최근 배풍기 날개와 주감속기 대서치차 2대분을 더 마련한 것을 비롯해서 부속품들의 예비를 조성하고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설비 관리에 힘을 놓으면서 생산 정상화의 도움을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장강군 중소형 발전소 운영 및 건설 사업소에서는 수력 구조물들과 발전 설비들에 대한 점검 보수와 기술 관리를 짜고들어 전력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중소형 발전소들은 저수 능력이 작기 때문에 이 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하는가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에서는 우리 자체 힘으로 수문도 새로 제작해서 설치했고 구조물 보수도 완전히 새롭게 일실했습니다. 그리고 운송 방법을 새롭게 받아놨어. 장마철에는 장마철에 맞게, 또 갈수기는 갈수기에 맞게 생산을 받아들이다 나가 지난 시기 같은 시기에 비해서 1.2배의 전력 생산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각지 협동농장들에서 올해 농사를 잘 결속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해주시 용양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강풍과 폭우, 우박으로부터 애써 지은 곡식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짜고들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강냉이 가을을 전부 결속하고 밀버리 파종과 논뼈 후반기 비비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논뼈 작황 상태가 괜찮은데 이것이 원군 소출로 이어지게 하자면 가을 저지 전까지 재성 이상기 용량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우박 피해로부터 논뼈 피해를 최소화하게 하는 대책으로서 모든 농면적들에 대한 논물 마르기를 진행해서 우박으로부터 떨어진 뷰화를 최대로 거두기 위한 사업과 그다음에 이 센 바람부터 뷰가 넘어지지 않게 새끼줄 쳐주기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뒷구름 면적에 대한 성장 촉진제로 입덧뼈 주기를 진행해서 논뼈의 천알 질량을 최대로 높이게 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변군 촌삼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새로운 5개년 계획의 초태 알곡 생산 목표를 반드시 점령할 열이 안고 농작물 비배관리에 마지막까지 품을 들이면서 가을고지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삭당 알수가 250알 정도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떡하나 천알 질량을 올리기 위해서 매 포전별 생육 상태에 따라서 또 꽃핀 날짜 수와 염분 일수에 따라서 비답성 강화제, 종합 영양제로 입독 비료를 현재 8회 진행했는데 이제 가을하기 전까지 2번 더 시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농장에서는 뚜락도루, 그다음에 이동식 탈곡기, 종합 탈곡기들을 완전히 수리해서 가을거지에 들어가면 짧은 기간에 와닥닥 끝낼 수 있게 만단히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함주군 동봉협동농장에서도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기어이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가을고지 전까지 알곡 수확고를 최대로 높이기 위해서 포존들의 성장 촉진제를 분무해주는 등 비배 관리에 계속 힘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뚜락도루와 소형 벼수확기, 벼종합 탈곡기들의 수리 정비를 잘하고 예비 부속품들도 충분히 확보해서 가을고지에 지장이 없게 하는 한편 논뼈 품종별 특성과 요문율을 정확히 타산한 데 기초해서 올종과 중간종 논뼈 수확을 제때 선행시켜 재해성 기상현상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없애고 있습니다. 한편 강남 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 가을 남새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무잎 밑둥이 굵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무잎이 누렇게 되는 너건병하고 노란줄 벼룩벌레, 무잎벌과 같은
해충들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걸 막자고 우린 생물농약들을 7일 간격으로 분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물 10줄에 한 줄씩 매미를 심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 벌레가 발생해도 다른 구간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차단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준단 말입니다. 이렇게 병해충들을 발생할 수 있는 조건들을 대책해서 남새 생산을 현저히 높여가고 있습니다. 무잎이 세입될 때 내려놓을 없는 폭염이 들이닥쳤기 때문에 결국 또 저녁에는 날씨가 차가지고 낮과 밤의 온도차가 이렇게 심해지니까 무가 다 이거 자기 모양을 갖추지 못하고 어디인데 병이 칵 떨고 어디인데 또 뭐 무이파리가 다 누렇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저 식물청정 촉진제하고 그러면 0.5%는 여서액은 우리가 자체로 생산하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5일 7일 간격으로 계속 잎도 빌어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량의 성장 촉진제 잎도 빌어주기는 그러니까 대체로 낮에는 피해야 되는 거고 이파리 무이파리 진비온에 기공이 열렸을 때 뿌려야 되니까 종어 때 뿌리게 되면 식물이 효과를 못 봅니다. 오전에 그저 9시까지 그다음에 오후에 그저 15시 이후에 이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무잎도 새파랗게 자기 모양 갖추고 무밑동 자체도 지금 7cm 이상으로 됐습니다. 평양시 안의 여러 단위에서 충실성 교양을 단위 실정에 맞게 짜고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촌 냉동공장에서는 정업원들의 앙양된 요리에 맞게 위대한 수련님의 현지교시 관철에 적극 떨쳐나섰던 전 세대 노동계급의 높은 충실성을 변함없이 이어나가도록 교양 사업을 짜고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시된 전시물들이 위대한 수령님이 그 현지도 이후 우리 공장 노동계급이 받아안은 감사함과 표창장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전 세대 노동계급들이 지녔던 투쟁 정신과 성과들을 통하여 종업원 모두가 그 정신, 그 기풍을 그대로 이어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녔던 충실성의 바탕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그들이 정신 세계를 구체적인 사실과 결부하여 교양 사업을 진행하니까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제 8차대의 결정 관철을 위해서 기계 작업반에서 자체를 살릴 수 없다던 냉동압축기 속대를 원상 복구해서 생산 정상화에 이바지하였고 또 여러 작업반들에서는 설비와 자재 국산화를 실현하는 데 적극 떨쳐나섰습니다. 보건성 치과종합병원에서는 전쟁 노병들과의 상봉 모임을 의의 있게 조직해서 정업원들 속에 숭고한 조국수호 정신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권식이 우리 청년들 속에 사회생활에 촉발을 내준 덕명들이 적지 않은 것만큼 그들 속에 혁명의 전세들이 지녔던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집단주의 정신을 깊이 심어줘 그들이 사업가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봉 모임을 조직하였습니다. 전쟁노병 박명식 동지는 적외방 전쟁 시기 입당 청원서를 피로 물들이고 거지를 끝까지 사수한 18살의 민청은 안철수 동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저국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또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다시금 심장속 깊이 새겨주었습니다. 전 세대들이 지녔던 끝없는 그 충실성, 조국수호 정신을 꿋꿋이 이어서 사회주의 개혁 청년으로서 역할을 다해나갈 결심이 더욱 굳어집니다. 각지 청년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부름에 피 끓는 심장으로 화답하며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들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평양 식료연합기업소 평양식료품 포장재 공장 노동자 김철림 동무가 순천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 이팔직동 청년탄광으로 탄원했습니다. 연합기업소 안에 청년동맹 일꾼들과 청년들이 새로운 혁명 처소로 떠나는 그를 뜨겁게 환송해 주었습니다. 평양시 안의 근로자들 속에서도 탄원 열기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는 서성구역 와산소학교 교원 최성철 동무와 그의 아내 리정림 동무도 있습니다. 당의 사랑과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할 일념을 안고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탄원해가는 이들 부부를 서성구역의 직맹일꾼들과 직맹원들이 열렬히 축하해 주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보내주신 그 축하문, 그다음에 어렵고 힘든 부분에 솔선 앞서서 나가는 그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생각이 많았습니다. 정말 탄원할 문제가 결코 나이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결심은 좀 힘들었습니다.
이 힘든 결심을 우리 아내에게 말하자 우리 아내는 적극 호응하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분에 정말 조국에 자그마한 보탬을 줄 수 있다면 서로 손잡고 나가자고 저와 약속했습니다. 함흥 철도국의 수십 명 청년들도 함흥 차량 부속품 공장 유도로 청년 소대와 함흥 철길 영접대 이동레루 영접 청년 소대에 단원에 나섰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굶주고도 못 산다고 당이 바라는 어렵고 힘든 처소에서 청춘 시절을 바친 보람 찬사하군 인생의 큰 재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어떤 어려운 일에 부닥쳐도 탄원하면서 다진 오늘의 맹세를 항상 되새겨보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청춘 시절처럼 애국의 한길을 변함없이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대류행병 상황은 변이 비루스들의 급속한 전파로 해서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델타 변이 비루스가 만연되면서 감염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과 2월 알파 변이 비루스의 전파로 해서 최대 보건 위기를 겪었던 영국에서는 지금 델타 변이 비루스의 전파로 감염자 수가 또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17일 하루 동안에만도 32,290여 명의 감염자가 등록돼서 1월 말 이래 가장 많은 하루 감염자 수가 기록됐습니다. 현재 이 나라의 델타 변이 비루스 감염률은 99%에 달한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새로 발생하는 감염자의 약 95%가 델타 변이 비루스에 감염되고 있다고 합니다. 18일 하루 동안에만도 2만 300여 명의 감염자가 등록돼서 한 달도 안 돼서 또다시 하루 감염자 수가 2만 명 개선을 넘어섰습니다. 도이칠란드에서도 9월에 들어와 매일 1만 명 이상이 악성 비루스에 감염되고 있으며 입원 환자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입원 환자들 중 대부분은 젊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러무니아에서도 18일 하루 동안 5,300여 명이 새로 감염돼서 그 수는 114만 명 이상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 보건당국은 사람들이 방역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10월 말에 하루 감염자 수가 1만 5천여 명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19일 현재까지 누적된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2억 2,926만여 명, 사망자 수는 470만 4,9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